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고 이제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직장인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엄청난 일을 겪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부부는 지극히 평범한 부부예요. 보통의 사람들처럼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고 딱 월급쟁이로 적당한 월급을 받고 있어요. 집안 형편도 서로 비슷해서 결혼할 때 큰 문제 없이 결혼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집안 환경이 저랑 조금 다른데요. 남편은 외동이고 평생을 시아버지랑 둘이 살았어요. 왜냐면 시어머니께서 남편이랑 시아버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셨대요.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삶이 싫다면서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18살에 어린 나이로 낳으셨는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엄마는 평생을 엄마 역할을 한 적이 없대요. 허구한 날 밖에서 사고만 치고 어린 저희 남편이 있는데도 집으로 낯선 아저씨들이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 시아버님과도 매일같이 싸우신 거죠. 그 전에도 몇 번이나 도망을 가셨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시고 했었다는데 남편 나이 15살 때 영영 도망을 가셔서 이때까지 안 돌아오셨죠.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께서 언젠간 돌아오실 거라는 생각으로 이혼도 안 하고 계셨나 봐요. 그리고 등본을 떼보면 시어머니도 재혼을 안 하셨는지 여태 시아버님 밑에 계셨죠. 그러니 저는 아예 시어머니 얼굴을 몰라요. 남편도 본인 엄마 진절머리 난다며 찾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 시아버님과 함께 살았어요. 없는 살림에도 화목하고 행복하긴 했어요. 시아버님이 워낙 정이 많으셔서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딱 10년 되었을 때 시아버님께서 폐암에 걸리셨어요. 시아버님께서 선천적으로 폐가 안 좋으셨고 시아버님의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기에 그걸 아시고 젊으셨을 때부터 보험을 몇 개나 들어주셨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암에 걸리시게 된 거죠. 폐암은 통증이 없기에 이미 병원을 찾아갔을 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집에서 계시다가 나중엔 병원에서 계속 계셨는데 시아버님이 병원 신세를 지시니 저희 부부도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갔어요. 그러다 새벽에 병원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시아버님께서 위독하시는 연락이었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 몸을 파르르 떠는데 이런 상태로 운전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택시를 불러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면서도 손발이 얼마나 떨리던지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이 울려댔고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그토록 듣기 싫었던 시아버님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폐암이었던 시아버님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었고 예기치 못한 폐렴으로 저희는 시아버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평생을 둘이서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감히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아버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오전에 빈소를 마련하니 조문객들이 없다가 저녁이 되니 조문객들이 오시기 시작하셨죠. 외동인 저희 남편과 제가 상주였기에 바빴어요. 그렇게 한창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어떤 여자분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 발로 여길 찾아와?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도 유분수지. 우리 아버지 볼 면목이 있다고 여길 찾아와?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하며 그 여자분을 끌어내는데 그 여자분도 얼굴을 곳곳이 세우며 내가 못 올 때 왔어? 상복이나 내놔 하시는데 알고 보니 도망갔었던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저한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었죠. 이때 남편의 나이가 45살이었는데 딱 30년 만에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저도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 얼굴을 본 거예요. 30년 만에 나타났어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모를 수가 없었죠. 30년 전이면 남편의 나이 15살인데
본인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겠어요? 순간 싸한 침묵이 흘렀고 시끌시끌했던 식당도 조용해졌어요. 저도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러니 시어머니란 사람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보아하니 네가 내 며느리겠구나. 나 네 시엠이 되는 사람이다. 어째 결혼한다고 얼굴도 한 번 안 비추고 이런 데서 만나야 되는 거냐? 얘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상복을 주던가 이거 옷을 받던가 뭐라도 좀 해라. 네 신랑은 아주 버릇도 없이 나를 저렇게 노려보는데 내가 지금 못 올 때 왔냐? 남편이 죽었다는데 처가 안 와? 하시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니 그걸 보는 남편도 가만히 안 있었고 시어머니는 더 가만히 안 있었어요.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자식 새끼라곤 하나 있는 거. 네 애미를 이렇게 개차반해? 손님들 있는 데서 개망신 한번 줘봐? 니네 사회생활하는데 얼굴 못 들게 해줘? 그 꼴 보기 싫으면 얼른 상복 내놔! 하시는데 결국 제가 남은 상복 하나 드렸어요.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라는 사람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시어머니랑 딱 1시간 있으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3일장 중에 첫째 날 오시고 마지막 날 오셔서 수목장까지 따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랑 인연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사실 니네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나 네 아버지 암 걸린 거 알고 있었단다. 박씨 아저씨한테 들었었어. 여기서 박씨 아저씨는 시아버님의 친구분이며 시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서로 다 아는 사이였죠. 그래서 네 아버지 병원에 있다는 소리 듣고 내가 몇 번이나 병원에 가서 병간호하고 그랬었다. 일부러 너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네 아버지한테 신신당부한 거고 여기 증거사진도 있으니까 봐라 하시는데 정말로 시아버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5장 정도 있었어요. 남편도 뭐지? 하는 눈치였죠. 근데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그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네 아버지 이름 앞으로 안보험금 몇 개 들어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것 좀 알아봤는데 네 아버지랑 나랑 이혼은 안 했잖니? 그래서 나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나도 상속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잔머리 쓰지 말고 안보험금 나오면 내 목 60% 내놔. 법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법대로 해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 진짜 사람 맞아? 30년 동안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도망가 놓고 뭐? 이제 와서 아내라고 보험금을 달라고? 내 아버지 목숨값을 달라고? 당신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나는 절대 못 줘. 아니, 그 돈을 왜 당신한테 줘야 돼?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뭐? 버러지? 하시며 남편의 얼굴을 쳤고 아휴, 내가 이딴 놈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등신이 따로 없네. 네가 돈 못 준다고 발악해도 법이 그렇다는데 법이 주라는데 어쩔 거야?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법 따지면서 올바르게 살았어? 자식 남편 다 버리고 갔으면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아버지 돈을 탐내? 당신이 그런다고 내가 겁낼 줄 알아? 나도 가만히 안 있지. 나도 소송 걸 거야. 이 무식한 놈아, 네가 암만 소송 걸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니까. 내가 변호사 데리고 네 앞에 다시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시는데 듣자 하니 저도 너무 화가 나 한마디 했어요. 저기요, 법이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예요. 저는요, 애들 버리고 가라고 해도 한 발자국도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은 버렸잖아요. 그럼 최소한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죠. 근데 그 돈이 그렇게 탐이 나서 다시 오셨어요? 무슨 낯짝으로 와서 돈을 달라고 하세요? 당신은 두 사람한테 미안함도 가책도 안 느껴지세요? 야, 그래서 내가 니들 대신 몇 번씩 병간호하러 다녔잖아. 그러는 니들은 니 아버지한테 뭘 했어?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어?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뭐 하는 거야? 니들은 천륜도 없어? 그리고 너는 니네 엄마한테도 말을 이따위로 하니? 며느리라는 것도 똑같네, 똑같아.
병간호를 제대로 했냐고요? 결혼해서 이날이 때까지 이 사람이 아버지 모시고 살았어. 아버지 아프셨을 때도 병수발 다 들고 힘든 거 더러운 거 다 치우면서 살았다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을 판단해? 당신이야말로 그 보험금이 탐이 나서 아버지 병수발했겠지. 어디서 어줍지도 않은 사진 몇 장 보여주면서 증거라고 하고 있어.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했고 시어머니도 나도 니네 가만 안 둔다면서 씩씩대고 가셨어요. 그로부터 딱 3일 후 시어머니는 정말 변호사를 대동해 저희를 찾아왔고 그 변호사는 상속법과 법정 상속분을 운운하며 배우자인 시어머니한테 시아버님의 유산의 1.5 지분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시아버님께서 갖고 계신 유산은 아무것도 없고 암보험금 뿐이니 보험금의 60%를 시어머니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불리하고 억울하지만 얄짤없이 보험금의 60%를 시어머니한테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나름 변호사를 알아봐서 상담해봤는데 이건 무조건 줘야 된대요. 분해도 시어머니 말대로 정말 법이 그랬거든요. 이런 법을 시어머니는 악용한 거고요. 그렇게 시아버님의 보험금 심사가 끝이 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시아버님은 살아생전 물려줄 게 보험금밖에 없다며 저금은 못하셔도 보험금 하나는 열심히 내셨다는데 그 말씀처럼 보험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분은 시아버님 핸드폰으로 관련 서류를 하나 보내겠다고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시아버님의 핸드폰을 열었는데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 핸드폰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 때문에 정신이 없어 시아버님 핸드폰을 그때 처음 봤었는데 그걸 보고 시아버님이 하늘에서도 저를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님은 본인 핸드폰에 무수한 증거들을 많이 남기셨고 시어머니랑 했던 통화 녹음부터 문자까지 전부 다 저장을 해두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는 시아버님 핸드폰을 전부 다 빠짐없이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의 건강 악화와 보험 얘기를 박씨 아저씨한테 듣고는 아주 계획적으로 시아버님께 접근을 했더라고요. 녹음된 통화 내용엔 여보, 지난 세월 동안 나도 후회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어. 당신이 아프다는 소리 듣고 나도 정신이 들더라고.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당신 돌봐줄게. 라는 내용부터 여보, 그 당신이 들어둔 보험금 있잖아. 그거 대리인을 나로 돌려주면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못 준 사랑 다 줄게. 그러니까 그거 좀 바꿔주면 안 될까? 하는 얘기까지 있었네요. 저희 시아버지가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반강제적으로 야, 이 영감아, 당신이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당신 병간호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빨리 내 말대로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시모는 상속에 대해 억지로 유언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통화뿐만이 아니라 문자도 수십 통을 보내셨더라고요. 하루 빨리 대리인으로 바꾸라고 난리를 치셨는데 저희는 이걸 보자마자 이걸 법적 증거로 삼자고 좋아라 했습니다. 저희가 시어머니 때문에 유산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었는데 잘하면 상속인의 결격 사유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증거들로 시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메모장에 글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시아버님께서 내가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죽을지 모르니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이걸 사용해라 라는 글이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측하고 계셨고 저희가 신경 쓰는 게 많으니 미리 얘기 못했던 거 미안하다고 하셨죠. 이 얘기를 미리 한다고 했어도 시아버님이 병상에 계시는데 시어머니를 찾아서 시어머니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나름 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바로 핸드폰을 들고 상담을 했던 변호사분을 찾아갔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할 수 있다고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시어머니는 발악을 하시며 이것들은 내 인생에서 평생 도움이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저희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당신도 내 인생에서 도움 안 되는 건 매한가지라고. 당신은 천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네요. 소송하면서도 알게 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동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이에 낳은 자식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병간호로 왔다고 했던 시어머니는 딱 3번 병원에 왔었어요. 그러고도 저희한테 니들은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저희 남편의 엄마라는 게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길고 긴 법정 싸움이 될 테지만 끝까지 싸워서 시어머니 영영 얼굴도 못 디밀게 하려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사람이 저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시어머니네요. 그동안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렸으면서 돈 나올 곳이 있으니 철면피 깔고 찾아온 게 낯짝도 두껍네요. 저도 읽는 내내 화가 났고 분하더라고요. 꼭 법정 싸움에서 이기셔서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마음을 달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원통하셨음 핸드폰 메모장에 그런 글을 남기셨는지 감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네요. 마음 굳게 먹으시고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